이제 현장에 가가지고 검측을 할 때, 이거 왜 도면하고 달라요? 라고 하면 이제 거기서는 소장님들이 알아서 풀으셔야 돼요. 근데 이거 가지고서 뭐라 그랬던 사람은 아직까지 없었던 것 같아요. 있긴 있죠. 초반에 이제 도면대로 안 했다고. 기선제압이라고 이렇게 약간 그런 거 하겠다고 이제 말씀을 하신 분들도 있는데, 그분들도 실질적으로 처음에 한 4층, 5층까지는 올라오셔. 근데 6층 되면 그때부터는 좀 힘들어 하시더라고. 안 올라오시더라고. 35층까지 호이스트 타는 거 상당히 불편해 하셔. 그래서 적당한 선에서 이렇게 해서 구두상으로, 근데 이거 변경하면 변경한다고 얘기는 해줘야 돼. 이걸 굳이 막 숨겨서 갈 필요는 없어. 차라리 그냥 처음부터 그렇게 해줘버리는 게 그거를 처음부터 그렇게 해주니까 감리 쪽은 알았어 라고 하지만 감독과는 또 다르게 생각해요. 빨갛 보인다. 도면은 똑바로 그려라. 아니 그러니까 첫 라인만 21호, 16이면 21호 그린다든지 모르겠어요. 저기가 어떻게 아파트는 주로 16을 하더라고. 요즘 아파트 도면에 16 나와 있다고 16 하지 않아요. 다 21로 가요. 워낙에 입선할 때 고생을 많이 하셔가지고 돈 안 받는 조건으로 해가지고 돈 더 달라고 하지 않을 테니 22로 하게 해달라. 22로 해야 나중에 써먹기도 좋고 문제가 덜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돈은 어차피 16시로 들어가는데. 맞아요. 이게 골조가 높고 이게 보통 180 정도 몇이 되더라고. 두께가 150 두개 한다고 해도 박스 두개 한다고 해도 좋다. 그리고 요거는 지금 가구 도면을 별도로 다 가져와가지고 엎어서 작업을 한 거예요. 이거를 지금 주방이나 우리도 지금 이런 인테리어 가구들 있잖아요. 이거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나중에. 지금 배찬이 업체하고 계속 얘기는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승인도 올릴 때 우리 크게 인테리어 도면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우리는 진짜 좋은 거고, 지금 타 공정, 그러니까 타 현장 같은 경우에는 인테리어 도면에서 나와 있는 그 가구가 실제 가구 납품회사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인테리어 따로, 가구 따로. 그럼 도면을 두 군데를 다 받아서 인테리어에서는 전체적인 레이아웃 같은 왁구 이런 거 맞춰주는 거에 대해서 주안점을 두고, 그 안에 들어가는 가구, 또 주방 가구 있고 붙박이 가구 있고 뭐 팬트리 가구 또 다 업체가 또 달라. 그거를 다시 다 갖다 엎어야지만 작업이 돼. 그러면 우리 공사를 하는 이 공정들은 발주를 하고 이렇게 해 나가지만 저 사람들은 한참 어느 정도 진행이 된 다음에 이 발주를 내는 게 가구 발주. 업체가 결정이 늦어지는 거. 그리고 이제 가구 업체 도면을 볼 때 제일 조심해야 될 게 간접등을 요즘은 상당히 많이 하는데, 우리 도면에는 분명히 박스까지만 이제 상부에다가 박스까지만 넣어주기로 돼 있는데, 이 가구 업체에서 어느 순간 와서 배선까지 해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어. 그러면 우리 거를 잘 확인해서 그런 협의할 때, 그러니까 이 가구 도면도 미리 공부해서 가지 않으면 그 회의석상에 가가지고 말을 못하면 우리가 다 뒤집어 쓰게 돼 있어. 그래서 모든 회의는 일단 무슨 안건으로 한다 그러면 뭐든지 준비를 해놔야 돼. 그래야지 우리가 나중에 일을 조금이라도 덜 할 수가 있어. 그래서 요 전체적으로 같은 요 알폼을 잡고서 그런 인면도, 그 다음에 가구 도면 확인해 가지고 우리 요거 박스 이런 거 넣어 놓는 게 크다. 원래는 지금 3단계 할 때는 이 도면을 다 그렸거든요. 스터드 도면을. 근데 여기서는 그냥 아무도 얘기를 안 해줘서
그냥 조용히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앞 단계에서는 이게 그 건축벽지가 되게 많았어요. 거기도 그 들어가는 데마다 파셜로라도 계속 업데이트 돼가지고 왔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작업 들어가기 전에 다 해서 현장에다 불출해 줬었는데, 여기는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베일에 쌓여 있어. 그래서 사람들도 그래서 나와 기다리는 거 같아. 그러니까 여기는 도면 오늘 나오고서 내일 바로 시공이더라고요. 나무도 사고 있는 거. 지금 우리 천정 도면도 지금 나는 답이 없어. 요렇게 하고, 그 다음에 요 전열 설비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요 아이템별로 다 바꿔줘야 돼요. 요거를 이제 전열, 전등, 통신, 홈넷, 소방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업무 구분을 해서 도면을 파트별로 다. 근데 우리가 전기를 하면 항상 아이러니하게도 타공정까지 도면을 다 검토해줘야 돼요. 항상. 감성이 많아서 우리가 전원을 준다라는 이유로 우리가 다 검토를 해서 대여 안 대여를 해줘야 돼. 화장실에 비데 설치하는데 이거를 갖다 우리가 설치를 어디다 해야 될지 우리가 고민을 해야 돼. 콘센트를. 그냥 그 업체에서 여기다 달아주세요 이러면 딱 그려줬잖아. 좋을 것 같아. 그러니까 지금 이 공사하는 방식이 우리나라하고 유럽 쪽이나 미국 쪽하고 많이 다른데, 이제 외국 쪽에서는 골조 공사가 딱 끝나면 1차 공사 끝나. 그리고 집에를 다 가. 그 다음에 2차 공사 발주된 이제 인원들이 와서 2차 공사에 대해서 요 내장재 쪽 공사를 해. 아, 공정별로. 그래서 1차 공사는 거의 판넬까지 설치하겠다. 판넬 설치까지고, 그 이후에 이런 콘센트 공사는 2차 공사로 다 빠져. 내장재 공사. 어떤 건물이든지 다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더라고. 그게 진짜 더 힘들었다. 그리고 내가 몇 개 현장 거를 본 건 아니지만 외국의 도면을 보면 우린 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외국의 도면은 되게 재밌어요. 요거가 그냥 요 기구 옆에 이렇게 해서 마지막 것만 휙 하나 던지면 끝나요. 선 연결 없이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딱 해놓고 뷰러피스 하나 떼놓고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해놓고 끝이야. 요거 마지막 거만 하고, 얘네들은 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만 딱 되니까 외국에 두면은 참 설계하기도 편하겠다. 이 중간 배관이 표현이 안 돼 있어. 이게 하나 알아서 하는 거예요, 지금 어때? 이제 알아서라기보다는 이제 현장 시공에 맞춰서 좀 합리적인 방법으로 찾아서 해라. 뭐 요런 걸 수도 있겠지. 우리나라만 이렇게 도면을 그리더라고. 이렇게 해서 이제 전열만 따로 빼가지고 또 전열 회로에 대한 거를 또 다 이렇게 해서 뽑아주고. 다 레이어를 달리하는 거예요. 여기서 보시면, 저절 라인 있잖아요. 네. 저 연로에서 나는 저기 세로로 다니셔야 되니까 네. 저절로 그 세로별로 그렇게. 그거를 요청을 하셨는데요. 저는 그렇게 못한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할 만큼 여유가 있었던 것도 아니어서, 회로별로, 색상별로 이거를 다 회로를 분리해달라고 하시기도 해요. 근데 저는 그래, 못하겠으면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못하겠다로 쭉 가야 돼요. 생각 좀 해볼게요. 아니면 이거 할 수 있는데요. 시간이 많이 걸려. 이러면 안 돼. 그냥 못합니다로 끝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했어요. 이거를 괜히 할 수 있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공정이 많아요. 그러면 시키는 사람 입장에서 빨리 하고 와. 그러니까 이거를
요청한다고 해가지고 다 받아주는 게 아니고 저 같은 경우는 적정한 선에서 카트를 해요. 내가 이런 걸 해줄 테니 이거는 뺍시다. 내가 이거 하는 것보다 다른 거 더 매진하는 게 낫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저는 조정을 해요. 지금 이거 같은 경우도 원래는 배선도 여기 모델에다가 모형에다가 다 지금 그리는 게 어떻게 보면 제가 하던 스타일이었는데 여긴 너무 바꿔대니까 못하겠어. 그래가지고 여기서는 기구만 천장에다 박히는 기구냐 벽에다 박히는 기구냐 각 공정별로 이게 지금 전열, 전등, 통신, 홈넷, 소방이잖아요. 요 레이어만 따로 분리해 가지고 다 잡아놨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기구만 써가지고 배관은 요 레이아웃에서 모형에서 이게 네 들어온 거구나. 모형에서는 건축 도면하고 요것만 기본 건축만 나눴고 그렇죠. 갖다가 이쪽에서 지금 요 기구 배치 같은 경우도 여기다 놔두고 그 모형에다 놔두고 그래야 그렇죠. 그림이 다 똑같아요. 그렇죠. 이거를 가지고서 그래야 다른 도면에서도 쓰고 하니까 그래가지고 요거를 지금 다 이런 식으로 다 표현을 했고 어디 가나 지금 제일 어려운 부분이 저기 임 부장님께서 하고 계신 전등이 어디 가나 어려워요. 아파트 전등은 괜찮을 것 같고 전열이 진짜 힘들더라고요. 이 전열은 주방 것만 풀면 다 끝나요. 아무것도 아니야. 주방 또 그 요즘 소방 저런 하고 요즘 또 그 가스 그 제어하는 그거 원격검침 뭐 박스도 없이 그냥 UTP만 하나 뽑아내는 건데 그냥 그 박스에다가 맨카바 덮어가지고 그냥 선만 빠지게 하는데 제가 해본 결과 이 주방 쪽만 딱 풀고 나면 나머지 건 그냥 쑥 풀려요. 근데 그게 잘 안 풀어지니까. 네, 주방께 이제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주방은 모르잖아. 그쪽가 딱 서고 가구가 딱 들어서고 그때 가서 이게 나타나면 그렇죠. 와, 이 친구가 이게 막 대기 왔다 갔다 한다든지 싱크대 타일에 딱 그게 걸려야 되는데 근데 아까 이 세대 수를 봐봐. 이게 1000세대가 다 틀렸다고 생각해서 이게 이 친구 이거는 미치는 게 아니고 도망가야 됩니다. 그래서 감리가 잘해야 된다. 같이 해보고 이렇게 맞춰라고 그렇지. 다 해봐야 돼. 아까 같이 5층 넘어서 안 오면 안 돼. 다 와서 다 봐야 돼. 이게 이제 전등 같은 경우 요즘은 UTP를 하나씩 넣어요. 제어한다고? 네. 그럼 관이 두 개? 네? 관이 두 개? 그쵸. 요 전원 배관 따로 스위치까지. 통합 스위치 쪽에다 별도로 박스는 별도고요. 박스 같이 쓰고. 박스 같이 쓰고. 이거 별도로 써야 돼요. 항상 그래서 요거. 현대는 저 등을 TC로 달린다. 네, 현대하고 대림이 지금 업체명 큰거 써가지고 하나 써가지고. 업체명 얘기하면 안 되는데. 이제 거기는 이제 이런 PD 공간 같은 거를 전기 그쪽으로 해서 하나의 실을 만들었어요. 제가 이제 도면을 아르마르에서 한번 봤는데 그 실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이제 메인 전원 하나가 딱 가요. 그럼 거기에서 분기를 해서 DC 등만 가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좀 버튼 좋고 하는 거. 그렇죠. 그렇게 근데 거기는 SMPS가 통합형으로 가잖아요. 전체적으로. 그 통합형으로 가니까 참 좋은 게 이 제어 라인을 우리가 두꺼운 선을 갈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스위치 가는 것도 우리는 요 SMPS에서 전원만 가고 여기서 하나씩 그 통합 스위치 쪽으로 UTP 한 가닥만 넘어가면 별도로 스위치 라인이 그러니까 스위치가 이 등하고 연결되어 있지 않아. 요게 없어요. 요게 없이 얘는 그냥 프로그램 스위치화 돼가지고 다 넘어. 똑딱이 스위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훨씬 더 우리가 일하기가 더 쉬워. 그리고 감전사고에 대한 그런 것도 없기 때문에 많이 하는데 일단 그렇게 하려면 시스템 구축 비용하고
이제 자재값 요런 게 좀 많이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프로그램 스위치네. 네, 프로그램 스위치화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 중에서도 이제 요런 부분은 절대적으로 프로그램 스위치가 안 들어가죠. 요런 데는 여기 대피 공간하고 뭐 이런 데는 안 들어가고, 이런 메인 실 같은 경우는 다 프로그램 스위치로 그런 식으로 다 들어갑니다. 주방등하고. 그러니까 이게 저도 이 앞에 거 하기 전에 이제 다른 공사를 하다가 아파트를 가니까 거기서도 한참을 공부를 했어요. 내가 알고 있던 시스템하고 완전히 다른 거야. 근데 이제 저도 여기 현장에 와서 지금 2년, 3년 이제 보내고 나면 이제 다시 또 아파트 가면 또 한참 헤매겠죠.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스마트폰 지원 방이 딱 나오고. 지금 웬만한 그 홈 네트워크 연동되는 아파트는 저희 집도 등기구 온오프, 일괄소등 온오프, 가스, 그리고 엘리베이터 호출, 그 다음 환풍, 그거까지도 다 핸드폰으로 지금 돼요. 근데 저희 아파트는 좀 저렴한 집이라서 그 정도까지인데, 더 이제 앞서서 더 기능이 많은 거는 이제 감성 조명까지도 조정이 가능해요. 핸드폰으로. 전동 커튼 들어간 데는 일단은 고급형 아파트 아니면 안 들어가. 이렇게 하고 통신하고 뭐 이거 홈넷은 배관이 되게 간단해요. 그래서 이 배관 도면 작성할 때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없었고, 여기서 이제 감독관이 요청한 것도 있었고, 요 식탁등이 상당히 애매한 등이에요. 요거를 고정하기도 힘들고, 요거를 똑같이 이렇게 구멍을 똥똥똥 이렇게 따줄 수 있는 작업자들이 없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냐 고민하다가 고민을 했어요. 인서트를 설치를 하는 거예요. 여기다가 최초에 여기다가 전원박스 설치하고 여기다 인서트를 가운데 뻥 뚫어 놓는 거예요. 뚫어 놓고 나서 이제 갖다 붙이는 개념. 요 간하구 자체를 이렇게 합판 보강을 해가지고 구멍을 아예 뚫어 갖고, 그러고 나서 여기다가 요 가운데다 인서트를 전선부터 하나 내려놓고, 그거를 찾아서 뺀 다음에 그쪽으로 이렇게 하고 손을 집어넣다 보면 구멍이 뽕 뚫리겠죠. 그렇게 해서 찾자. 어차피 요 엠바 자체가 직선으로 돼 있으니 그걸 믿고 요거를 설치해서 가자. 그래서 이런 모양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방법론적으로 되게 많이 고민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가구 처음에 그 도면 그릴 때는 여기다 그 목상을 이렇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었는데 이거 가지고 안 되겠더라고요. 그리고 요거를 다 짰어. 요거 합판을. 철제예요? 합판 보강. 합판이면은 응? 나무. 나무. 네. 요걸 해가지고 다 짜가지고 요걸 해서 구멍을 여기다 뻥뻥뻥 다 뚫었어. 이렇게 하고 이걸 가지고서 시공을 다 했어. 이렇게 하면 일단은 틀어지는 거 없을 것이고, 그러니까 이거를 만들어 가지고 그 업체에다가 줬었던 것 같아. 이 내장 업체에다가. 네, 별도 비용을 따로 주고 이렇게 했었고, 만약에 이런 거를 우리가 해서 디자인하고 요거를 알려주지 않았으면, 시공 방법을 알려주지 않았으면 이 작업자들도 상당히 애로사항이 꼽혀. 이거 우리가 잘못 들으면 얘네들 다시 와서 이걸 쳐야 되거든. 도배를 다시 하든 이거 천장을 석고로 다시 대야 되거든. 그러다 보니까 서로 그냥 협의해서 서로 별도 비용을 조금씩 지불하는 조건으로 해서 이거 다 요청을 해가지고 달았어.
하다 보면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을 거예요. 여기에도 제가 봤을 때 등기구 타공 우리가 합니까? 타원, 동그라미. 동그라미도 우리가 안 합니까? 속보에는 안 해요. 그러면 텍스에. 텍스에만. 텍스는 우리 그럼 비상등 들어가는 것만 우리가 하는 거고, 사각 타공은 당연히 건축에서 하고, 텍스도 건축하고 있어요. 텍스도 그렇게 해서 필요에 의해 가지고 상세도를 항상 이렇게 그릴 줄 알아야 되고, 요거는 상세도를 그 우리 3D 예전에 연습해 봤잖아요. 그걸 보고 그려봐. 그걸 가지고 이걸 내가 어떻게 그렸지? 네. 안에 기억 있는 거예요? 이거? 네. 등 있잖아. 여기 표현해놨잖아. 비워져 있는 거예요? 비어있지. 이렇게 오모가를 넣는 거지. 그래서 이거 하나로 해놨어. 여기 램프 따로 해놨네. 이렇게 최대한 비슷하게 했네. 어휴, 야, 이제 이거 하라고 못하겠다. 그러니까 할 때 해야지. 이거 지금 하라고 못하겠다. 요거 이제 등기고, 요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그릴 때 뭐 특별한 거 아니고, 요 반만 그리는 거예요. 이렇게 딱 그려놓고 한 다음에 돌려. 그렇지. 그러면 그렇게 막 어려운 작업은 아니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했겠지. 차라리 이런 게 어려웠어. 요런 거, 요거. 근데 어떻게 했지 이거? 요거는 제 유튜브 영상 오면 만드는 거 그대로 영상이 있습니다. 우리 스라브에서 천장대까지 보통 얼마더라고요? 스라브에서 천장까지요? 혼자 이거까지. 여기 안쪽까지요? 기본적으로 우리 지금 여기 우물천장 위쪽 말고 하부 여기가 2300. 지금 현재 지금 마감해서. 내부 공간. 이거 말고. 여기서 내부 공간이요? 그럼 여기서 이제 바닥 처리를 하는 거냐? 잠깐만요. 바닥 마감이 10전이고 2800 잡았을 때, 그럼 2800에서 2200을 빼니까 2600이 천정 그 실질적인 내부 공간이고, 2300이면 300 공간 남는 거죠. 300 공간. 300이고 여기 안쪽은 200이 되겠죠. 이게 원래는 후렉시블 처리를 해야지만 무조건 맞는 공사예요. 근데 후렉시블을 아시다시피 꽂고서 그 밑에다가 꽂으면 20cm 안짝은 이거 할 수가 없어. 네, 그래서 그 부분은 감리하고 감독하고 협의를 하셔서 다른 방식으로 가야 됩니다. 화장실만 이게 좀 낮고 그러니까 또 네. 그런 데는 화장실은 후렉시블을 쓸 수 있는 조건이 생겨요. 근데 이런 데는 지금 등기구 제가 알기로 박스에서 후렉시블 처음에는 설치하겠죠.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안 합니다. 제가 그건 장담하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 집이 23층인데 저희 집 거 한번 천장 봤거든요. 다 그냥 알선 내려갔습니다. 여기 알선 안 하는데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시공 자체가 힘드니까 이 후렉시블을 내려서 서로 이걸 다 맞춰야 되는데 꺾고 자시고 할 수가 없어. 다 했는데 나중에 안 되는 이게 가운데 같은 경우는 네. 상관이 없잖아요. 좀 구멍이 나서 네. 안 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게 어떤 그런 구조가 아닌 경우 추가로 뭐 해야 되는데 추가 등을 달아야 되는데 무슨 말? 그러니까 인테리어 공사하는 사람들은 요즘은 장비가 좋아져가지고 그 낚싯바늘처럼 이렇게 돼 있는 거에 끝에 내시경 카메라가 있어요. 랜턴도 나오더라고요. 그걸 갖다 이렇게 쭉쭉 집어넣어가지고 걔를 걸어서 끌고 오더라고. 구멍을 여기다 똥 뚫어놓고. 인테리어 도면, 그러니까 공사하는 사람들 그렇게 하는 거 봤어요. 그러니까 저희 집 같은 경우도 지금 식탁 등을 좀 다른 거로 바꾸고 싶은데
식탁 등이 이제 제자리 요 자리에 있으면 한 80cm 정도 떨어져 갖고 식탁이 있어. 그러니까 이게 한쪽으로 빛이 이렇게 싹 들어가니까 안 좋더라고. 그래서 그걸 좀 떼어다가 좀 딴 거로 바꾸고 싶은데 선을 못 찾겠더라고. 그게 이제 직부 형태로 해가지고 선만 인출되는 등기구다 보니까 얘를 집어넣어가지고 그 반대쪽에서 빼낼 방법이 없어.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거를 제가 오늘은 요 세대 도면 관련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보여드린 건 지난번 인테리어 도면을 어떻게 접목시키고 그 다음에 우리가 도면을 나갈 때 어떤 식으로 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했었고요. 지금 이제 요 도면을 가지고서 더 할 거는 이제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무엇을 할까요? 딱 6월 한 달까지만 캐드 더 진행하고 7월 달에는 레빗으로 가죠. 그러면은 이제부터는 궁금한 사항을 다음 시간서부터는 주세요. 거기에 대해서 해드릴게요. 출력 감산하는 것도